때문에 제발 고정관념 좀 제발 버려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고정관념 좀 제발 버려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베트남에 와서 진짜 제일 많이 들은, 저는 몰랐어요. 이 주재원과 현채가 다른지를 몰랐어요. 제가 이 그룹 보온에 있었는데도 그런 개념을 사실 몰랐거든요. 이 현채 뭐 넌 현채야? 뭐 이런 걸 물어보시길래 내가 현채가 뭐냐고 물어봤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사실 주재원으로 나오면 좋죠. 이 주재원이 뭐냐면, 원래 공채로 인제 본사에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이 파견을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현채는 현지 법인이 채용을 한 케이스고요. 근데, 이 기업들은 이 현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선은 주재원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재원이 결국 이 회사의 DNA를 심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느 정도가 받쳐주면 사실 기업이라는 게 무슨 복지재단도 아니고 사실 이 현지에서 채용을 해서 비용 절감, 비용 세이브를 하는 게 큽니다. 그리고 차라리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정말 괜찮은 현채 분들, 이런 현지에 계시는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훨씬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기에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현채에 관해서 자꾸 이런 혼자서 약간 뭐라 그러죠? 피해의식이 잡혀있는 일부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 지역 전문가가 된다라는 게 실패한 인생인가요? 아니, 이 현채라는 게 날 그렇게 힘들게 하면 한국 가서 취업을 하면 되죠. 그쵸?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 현채라는 게 저는 인생이 정때 망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2달을 식당에서 일하다가 픽업을 간 건데, 이 픽업이 된 건데, 이 현장을 뛰면서 너무 뭐 별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그 자체가 기회라고 생각을 했지. 시장도 보고 언어도 배우고 너무 좋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내가 잡대에 나와가지고 진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하십시오. 제가 저희 이 주변에 정말 사례가 많고 가까운 예로 저희 형도 이렇게 서울 소재 하위권 대학을 나왔는데 지금 5대 그룹 기획실 본사에 있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가 근데 이제 저도 형한테 배운 거죠. 형의 영향도 컸죠. 형도 학교가 안 좋다라는 걸 자기가 알고 진짜 미친듯이 하더라고요. 평일엔 학교에서 자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자기가 쟁취하는 거지. 무슨 내가 이 대학 나왔다고 인생 망하면 그 대학 출신들은 다 무슨 저기 뭐 정말 안 좋은 직업만 가져야 되는데, 심지어 우리 학교 그렇게 뭐 좋은 학교도 아니고 안 좋은 학교 서울 하위권 4년제 대학인데 우리 학교 출신 중에서도 이 배때그룹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냥 자기가 합리화해서 편하고 싶으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한정 짓고 합리화하는 거지. 이거 자기 인생에 절대 도움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평생 베트남 살아야 되냐? 진짜 이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 민주주의 국가에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자기가 좋으면 사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한 고정관념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리잖아요. 저도 32밖에 안 됐고, 이 취준생이라 하면 진짜 많아야 34, 35일 수 있는데 이직을 준비하시든가. 우리가 그렇게 어린데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 꼰대 이런 얘기를 하기엔 우리 고정관념도 그렇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들을 한다면 잘못됐다라 생각을 합니다. 이 연봉 중요하냐? 정말 중요하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처음에 돈을 보고 취업을 했는데요. 뭐 그 다음 이직한데도 연봉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보다 많이 받는 친구가 솔직히 주변에 많이 찾아봤자 1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 한국에서요, 공채로 다시 한번 들어갔을 때 이 연봉 진짜 중요합니다. 적성도 중요하고, 적성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연봉인데, 제가 생각할 땐 이 연봉이 왜 중요하냐면 이 회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막 충성해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말 회사에서 이 회사를 위해 태어난 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고가 아니라 자기 인생과 회사의 밸런스를 맞추자라는 거죠. 회사에서 해줘야 될 의무를 당연히 하면서 저는 이 연봉이 중요한 게 고정비를 처리를 하고 사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목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목돈을 만들려면 결국은 이 월급에서 목돈을 만들고 이 목돈이 월급보다 커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뭐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 연봉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재테크라는 게 매번 성공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실패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이유는 분석을 했고 제가 잘못 판단을 했을 때 결국 흔히 말하는 물타기죠. 물타기를 해야 될 게 있고 손절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손절을 할 때는 뭐 몇 프로든 바로 제가 잘못 판단하면 손절하고 나와버리는데 이 물타기 이 판단이 맞았는데 이 시장가가 내려가서 넣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당연히 이 연봉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런 과정이 결국 목돈을 만들어 주는 건데 파이를 넓혀서. 근데 이 연봉이 중요하지만 이게 평생 연봉이라는 생각을 갖는 건 좀 너무 고정관념에 많이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자기가 능력 키워서 좋은 회사 가면 되지 않나요? 그쵸? 내가 시간이 없어서 베트남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 제가 한 번도 베트남 학원을 다닌 적이 없는데 그럼 너의 베트남어 실력은 어느 정도냐? 물어본다면 제가 특강을 베트남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이 중상 정도를 받아놨고요. 그럼 이제 시간이 너 얘기 들어보면 없었는데 어떻게 했냐? 이 언어라는 게 생활이지 않습니까? 한국어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그렇게 분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 틀리는 거에 대해서 쪽팔려 하진 않았고 우선은 이 통역 때문에 망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통역이 제가 영어 통역이 있었는데 그 영어 통역을 애초부터 다른 부서로 배치를 시켰었습니다. 제가 심사업팀에 있으면서 이 배치를 시키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간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간판들 그림이 같이 있으니까 같이 공부를 그렇게 내 생활에 맞춰서 공부를 했고 그걸 공차게 정리를 했고 내가 문법이 틀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깨달아 가면서 공부를 했고 그런 공책이 지금 5권이 됐는데요. 그렇게 매일 꾸준히 조금씩 그냥 막 몰아친 게 아니라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퇴근하고 공부 따로 하고 잠줄인 거죠. 뭐 제가 그러고 지나다니면서 간판들 찍어놓은 것들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학원 안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지켜봤을 때 학원을 제 주변은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막 난 베트남어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시간 주세요. 막 이런 애들 치고 저는 잘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진짜 제가 아직도 저랑 비슷한 시기에 온 사람이 한 분 제 주변에 있었는데 아침에 베트남어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지금은 베트남어 얘기만 나와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분 아직 베트남에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흥미도 좀 잃게 되고 너무 성급하면. 그리고 9번 제가 느낀 게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진짜 많다고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이 사람이 진짜 미워. 이 사람과 사과가 안 돼. 저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이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하냐. 걔가 나 공격하면 어떡해. 이런 주변에 저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왜 스트레스를 안 받냐 막 물어보더라고요. 간단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으면 그냥 얘기하고 연락을 안 받는다. 그러면 팩트를 정리를 해서 나중에 내가 피해를 받으면 바로 소송 걸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아예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9번을 넣은 이유는 제가 최근에 이제 정말 좋아하는 지인이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9번을 본의 아니게 넣게 됐는데요. 이거 자기한테 도움도 되지 않는 거 어차피 팩트로 이겨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베트남은 끝물이다. 인건비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다 공장 이전할 거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긴데요. 제가 전편, 다른 편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이 베트남에 지금 한국이 수출하는 비중의 대부분은 이 생산설비 투자에 관한 부분이지, 우리가 베트남에서 기업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이 구조가, 이거는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안 하고 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래서 끝물일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아직 베트남 내수 시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스타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인건비가 상승을 한다는 건 결국 베트남은 굉장히 갖춰붙은 비율이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 이 시장이 커진다는 거고, 이 시장은 다시 한 번에 이 소비재 시장의 기회로 올 거기 때문에 분명
곡점을 향해 가는 건 맞지만 이게 연착륙으로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5에서 10년은 무조건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모 탓 이걸 좀 다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부모 때문이다. 이런 정말 마음 아프죠. 진짜 부모님이 아시면 정말 진짜 잠을 못 드실 말씀이신데, 저는 이제 제가 시골 출신이고 이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자기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예, 좀 좋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이 받쳐주면 도전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낀 게, 제가 이제 살다 보니 처음엔 몰랐는데 알고 보니 금수저가 몇 명 있었는데,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금수저와 흑수저가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 저는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이 돈을 물려줘서가 아니라, 뭐 물론 금수저 중에서도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좀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땐 사실 훨씬 긍정적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부자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서울에 올라오고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같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이 친구들이 알고 보니까 정말 금수저더라고요. 지금 정말 중견 기업을 물려받고 있는 친구도 있고, 히든 챔피언인 회사를 물려받는 친구도 있는데, 사실 친구인 과정에서는 몰랐습니다. 저랑 너무 비슷했거든요. 이 친구들 너무 긍정적이고, 이 친구들도 알바 뛰고, 이 친구들도 저희랑 똑같이 취업 과정을 거치고, 취업 때문에 고민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일부를 가지고 제가 보기에, 오히려 그때 제 주변에 막 부정적인 친구들이 참 진짜 신기하게도 제가 흑수저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게 환경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이 자꾸 부모 탓을 하고, 저는 이런 친구들을 좀 멀리 하거든요. 제가 왜 행복하기도 바쁠 시간에 그런 친구들을 가까이 해서 나까지 피곤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뭐 집이 잘 사냐 못 사냐는 중요하지 않는데, 이 친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는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저 좋은 기운을 받고 더 잘 되고 싶은 사람인데, 제가 왜 이런 뭐 말해서 바뀌지도 않는 부분, 자기가 그리고 열심히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 효도할 수 있는 부분,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만 와라. 목표 의식이 있는 사람. 뭐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저는 제가 베트남에 오면서 2개의 목표, 이 시장과 언어, 이 2개를 가지고 이것만큼은 잡아야겠다. 기간도 제가 잡았었고요. 기간도 제가 1년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더 길게 오게 됐었죠. 훨씬 더 길게 있었고, 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 때문에 일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일도 시켜달라고. 그리고 아까 잠깐 보면은 대부분 베트남 취업에 관한 얘기가 연봉인데, 저는 나중에는 회사에서 4,000불까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4,000불을 받는다라는 게, 이거를 하게 되면 그러면서 저한테 다른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체력적으로 제 체력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 돈을 좀 덜 받아도 제가 그냥 기존에 받던 이게 새우였는데, 저는 이제 모든 돈은 새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런 욕심을 부려서 사실 한국에 있었으면 만나지도 못할 분들을 공항에 픽업을 나가게 되고, 같이 이렇게 하노이와 베트남을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고요. 이 기회가 결국 그때의 좋은 추억이 지금도 연락을 하게 되고, 정말 너무 제가 정말 그때 당시에 현장에 있으면서 불평불만만 하고, 아이씨 왜 내 현실은 이랬다면은 이분들 알았을까요? 제가 재테크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때 알게 된 이 사모펀드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진짜 재테크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거든요. 대화를 나누면서. 네, 이분들도 제가 한국에서 뭐 했는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현재 실패한 인생이다, 이게 경력이 되냐, 뭐 이렇게 생각 많이 하는데, 이거 경력이죠. 이게 경력이죠. 이거 큰 경력이죠. 당연히.
이거 기업에서 엄청 좋아할 경력이죠. 제가 마지막에 성공 사례에서 얘기해 줄 건데, 저는 제가 제일 자랑하는 게 제가 현장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현장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시음사업팀으로 옮겼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옮겨가면, 제가 회사를 바꾼 건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도 충분히 제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연봉도 올릴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시장도 없고,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쌓으면서 제가 베트남 부동산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게 됐고요. 사업자 설립부터 해서 이런 어떠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수출입, 진짜 한국에서는 제가 손도 대지 못해볼 일들을 여기서 진짜, 야, 너 불쌍하다, 너 진짜 밤 10시까지 일한다며, 이런 얘기 들었지만, 저는 제가 이걸 기회라 생각을 했고, 이게 평생 가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압축해서 내가 확 끌어올리겠다라는 생각에 했기 때문에 결코 억울하다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제가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 생활은 되게 편하거든요. 그게 이런 바탕이 있어줬으니까 저는 편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업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창업편을 한번 할 건데, 그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우리 회사에서 제가 없으면 우리 회사 업무가 안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제가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 시작이 투자를 받게 됐는데, 그때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이 투자를 받는 조건이 제가 꼭 들어와야 됐었고, 그때 당시에 여기에 팀 멤버들이 저를 이제 이 열정이 있었으니까 저를 당연히 이렇게 지분을 제가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긴데, 이게 그렇게 되면서 제발 좀 한번 달라, 이렇게 해서 저도 뭐 관계도 있고 좋은 기회다 싶었고, 이 재테크로도 좀 어느 정도 돈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했지만, 이런 목표 의식들이 결국은 이런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기회로 작용이 됐던 거죠. 저는 지금도 제가 사업을 한다라는 게 좀 믿기지가 않고, 저는 회사를 다니는데도 큰 불만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빨리 자리를 잡아서 좀 저희 친구들이 이거를 운영을 하는 게 맞다라 생각을 해서 지분도 어느 정도 쉐어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채용을 하고 매출이 늘면서 좀 신기한 것도 있고요. 솔직히 막 채용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목표 의식이 그 다음 단계로 다음에 하자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준 거죠. 우연치 않은 기회였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던 건 이런 목표 의식에 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준비를 하면서 이때 뵀던 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리고 2번, 역전을 꿈꾼다면, 내가 한국에서 취업이 안 돼서 지금 베트남을 온다면 저는 이분들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나 합리화만큼은 하지 말고 역전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정말 자기가 욕심만 부리면 경력 쌓기 진짜 좋은 나라거든요. 그것도 유니크한 경력 쌓기가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나라에 이 베트남어를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어 주변에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나요? 베트남 시장에 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나요? 자기가 일하는 분야는 또 저희가 진출을 하고 관계가 된 지가 얼마 안 됐다니까요. 이 역전을 꿈꾸고 오는 분들한테 저는 좀 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좀 인정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는 오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무능한 사람인가요? 멋있는 사람 아닌가요? 자기가 자기의 오판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내가 쿨하게, 전 맨날 오판하거든요. 솔직히 오판 많이 하는데 그게 청춘 아닌가요? 그렇게 변해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 역전을 꿈꾸면 안 되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역전의 도약으로 여기를 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한국이 취업이 안 돼서 왔는데 그래도 대접은 받아야겠다, 이거 너무 좀 그렇지 않나요? 베트남어만 잘하자, 이거 절대 아닙니다. 베트남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사업을 하게 됐지만 사실은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를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건데, 즉 제가 베트남에 있다 한국을 돌아가서 취업도 해봤다는 얘기죠. 이 베트남어만 잘하자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기업입니다, 기업. 그리고 이 베트남어를 잘하면 애들 관리는 하겠지만 애들을 관리할 때 한국에서도 그럼 한국어 잘하면 되겠네요?
한국에서 일할 때? 뭐 말이 됩니까? 한국에서 일을 할 때 그럼 식당에서 또 한국어만 잘하면 되겠네요? 식당에서도 식당에 대한 이런 관점이 있고, 이런 맛에 대한 이런 센스가 있고, 그런 준비가 되신 분들이 잘 되는 거죠. 이 식당, 그럼 한국에 있는 식당들 다 잘 돼야겠네요? 한국어 잘하니까? 베트남어를 잘하면서 이 시장과 자기 산업에 대한 이 프로정신이 있을 때 이 역전을 꿈꿀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냥 쉬운 예로 식당을 가도 유니크해야 그 가게가 남과 다른 노력을 했을 때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왜 식당에는 그렇게 그 정말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나한테는 너무 관대한 거 아닌가. 인턴을 꼭 해봐라. 저는 특히 학생들이라면 아직 기회 있잖아요. 학교에 요청을 해서 우리 이번 방학에도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이 인턴십을 한번 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 인턴 기간 동안 꼭 뭐 복지가 어때요 이런 거 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기업은 이 복지 재단이 아닙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대접을 해주는 데죠. 이 비용을 지불을 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이 인턴을 해서 저는 꼭 자기가 이 시장에 대한 생각할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